자,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자, 그래서 일단은 양반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법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반어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 후일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어노라 라고 하면서 잊어노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잊지 못했다 라고 하는 감정이 담겨있는 반대로 말하는 표현을 반어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이 좀 길었습니다. 의미가.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때는요 실제로 이 핵심어를 다 담아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야. 자, 겉보기에 모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있는, 진리가 담겨있는 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반전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이 풍자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풍자. 자, 그래서 이 풍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적으세요. 대상을 비판할 목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은 어디에 초점을 주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을 비판할 목적입니다. 비판할 목적. 자, 대상을 비판할 목적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비판할 목적이라고 안 써도 돼.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을 비판하는 게 반드시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우스꽝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웃기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웃으면서 별로 안 웃어요. 이게 뭐 웃겨. 근데 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우스워 보이게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학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자, 동백꽃 하면서 우리 해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동백꽃에서 왜 해학성이 드러납니까? 현서야. 동백꽃에서 왜 해학성이 드러납니까? 동백꽃의 주인공이 무엇 때문입니까? 순수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순수하고 눈치 없고 어리숙한 성격 때문에 무엇이 발생된다? 해학성.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스꽝스럽게만 그리면 바로 뭐냐? 해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학에 비판할 목적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다? 풍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합니다. 볼게요. 양반전.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겁니다. 자,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후기 실학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실학. 실용적. 실용적인 것을 공부하자고 하는 이제 학문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하게 생각했던 경제라든지 또는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실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은요, 청나라에 가서 이 청나라에 있는 이제 발전된 문물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조선 사회는 청나라에 가가지고 뭘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오랑캐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 청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병자호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문에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는 청나라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양반전 이러한 사회 안에서 이 조선 후기에요.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시대가 점점 지나오니까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발전할 거 아니야, 그치?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할 거고 상업 기술도 발전할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점점점 재산을 쌓게 되는 일반 평민들,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그런 농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가지지 않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왜? 양반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책 읽고 글 공부만 하지 농사 짓는 방법,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안에서 돈 많은 이제 평민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돈 없는 양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에 이 양반들은 무엇을 내야 했느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 세금을 내야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반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요, 월급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란 일하면서. 그게 아니면은 내가 원래 땅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노비들 시켜가지고 농사 짓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땅을 안 가지고 있고 아니면 땅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땅이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세금까지 내야 돼. 그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양반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팔기 시작하죠. 양반과 평민들 사이에 이제 신분이 오고 가게 됩니다. 신분을 파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그러한 사회적 이제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공명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공명첩이 뭐냐면요, 이름이 비어 있는 수첩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집 가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요 그 이름이 담긴 이 첩에요, 빈 종이만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름 써놓으면 이제 그냥 양반집 그 족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산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우리 집이랑 우리 조상님 이름 쫙 적으면서 우리 집 원래 양반 집안이었어, 이렇게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을 조금 배경으로 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 안에서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 부조리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쓰여졌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허할 때 허자가요, 거짓되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되다. 자, 그래서 허례허식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어떤 좀 이제 이득이 있는 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의식이나 행동들이 아니라 아무런 실용적인 대가를 가져다 주지 않는, 아무런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오롯이 명분만을 위해서 하는 정말 이제 겉으로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례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반들은 당시에 허례허식이 많았죠. 그 맨날 지나다니면서 뛰어다니면 안 되고, 일단 양반은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뛰어다니는 건 천한 이제 계급들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반은 뛰어다니지 않고 맨날 이렇게 뒷짐지면서 에헴 에헴 하면서 다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근데 뭐 그 막 뛰어다니면 벌 받아요. 벌 받는 것까지는 아닌데 동네에서 욕 먹지. 저 양반 집 자제가 밖에서 근엄하지 못하게 뛰어다닌다 이러면은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혼나죠. 지금 양반답지 않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혼이 나겠죠. 자,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질타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치 보게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치를 안 보려고 그냥 쓸데없는 그런 허례허식들이 하나 둘씩 조선 사회가 몇백 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점점 생겨났던 거야. 조선 사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허례허식이 많지 않았겠지. 그런데 조선 사회도 지금 이때까지면 거의 한 생긴 지 500년쯤 400~500년쯤 됐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이제 양반들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 선비를 뜻하는 선비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양반이란 선비족을 뜻한다. 자, 그래서 정선군의 강원도죠.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대요. 자,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라고 해서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양반전에 나오는 양반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단지 무능력할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요,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자, 그래서 고을의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차렸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객관식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았다 이런 거. 자, 존경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굿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환자는 뭐냐면요, 관청에서 곡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관청에서 곡식을 빌리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뭐 평민이고 뭐 양반이고 다 빌릴 수 있었거든요. 대신에 빌리고 나면은 갚아야 돼. 문제는 근데 곡식을 다 먹어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갚으려면 자기가 그만큼을 수확해가지고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수확을 할 수 있어? 없잖아. 왜?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겠어? 빚만 불어나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곡식이 1,000섬에 이르렀대요. 빚쟁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양반 이제 양반의 무능한 모습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관찰사가 각 고을을 순시하다가, 순시하는 건 순찰하는 겁니다. 순찰. 자, 그래서 이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가 이제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집 마을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고 있나를 체크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자, 환자 장부를 살펴보고는, 그러니까 이제 대출받은 사람들 장부를 살펴보고는 몹시 놓아요 말했대요. 어떤 놈의 양반이 관아 곡식을 이처럼 축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이제 이 곡식을 자꾸 누가 이렇게 빌려다가 먹었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사는 이 양반을 옥에 가두도록 명했대요. 자, 그런데 군수는요, 그래도 이 양반이 얼마나 어진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가난해서 빌린 곡식에 갚을 길이 없는 형편임을 딱하게 여겨서 차마 가두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대요. 그리고 양반은요, 밤낮으로 울기만 했답니다.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양반의 무능을 풍자한 겁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풍자가 뭐라고? 자, 대상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 큰 어른인데 이거 없다고 밤낮으로 맨날 앉아가지고 질질 짜면서 울기만 하겠어?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양반을 그렇게 앉아가지고 질질 짜는 사람으로, 질질 울고만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이 양반이 무능하다, 무능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러자 양반의 아내가 나무랐대요.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곡식을 갚는 데에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 자,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마을의 부자가요 가족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양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양반의 특징이라는 거야.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에서 감히 말을 탈 수도 없고 양반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긴 채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되고 자 코가 땅에 닿도록 엎어져 무릎으로 기어야 돼. 나는 항상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요 일반 백성들이 길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양반이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림을 그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로변이 있어요. 여기 대로야.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양반이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백성들 전부 다 이 숙여가지고 절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큰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가 발전했느냐? 골목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피밭골이라고 합니다. 이 마치 말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말을 피하는 골목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항상 이 대로변 뒤에 먹자골목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런 골목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백성들은 대부분 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골목으로 다녔다고 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양반들을 피하면서 또는 이제 막 굽신굽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나는 돈도 이렇게 많은데. 자 그래서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환국을 다 갚지 못하니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대요. 자 그래서 필시 양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듯 싶어서 내가 장차 그 양반 신분을 사서 가졌으면 해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신분 매매가 가능했던 상황 또는 신분 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던 나라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양반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대요. 그러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관하로 환자를 보냈답니다. 자 구주는 몹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양반의 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어보았다. 자 그랬더니 양반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 번거지 그러니까 된게 누추한 모자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잠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누추한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반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입은 채 길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보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 이 군수도 따지고 보면 양반이죠. 왜? 이 지금 나란 일을 하러 온 거잖아. 그러면 과거에 합격했다는 뜻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나란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양반이야. 자 그리고 지금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은 신분을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 일반 평민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군수가 찾아왔을 때 이 고개를 숙이면서 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군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양반을 부축해 일으키면서 말했대요. 귀하께서는 왜 이리 스스로 욕되게 낮추냐 치욕스럽게 이렇게 낮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했대요. 다음 페이지. 자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자 소인은 이미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아옵사오니 이제는 마을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라고 해서 부자가 양반이 됐다. 자 그래서 소인이 어찌 옛날 칭호를 쓰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 군자답구나 부자여 양반답구나 부자여
부유하되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다 할 것이요. 자, 남의 어려움을 서둘러 도우니 어질다 할 것이요. 자, 비천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좋아하니 지혜롭다 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하지만 사사로이 거래를 하면서 증서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가는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너와 내가 올 사람들을 모아 증인으로 삼고 증서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두자. 나는 군수로서 마땅히 서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참 웃기잖아요. 군자답구나 부자요, 양반답구나 부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군수가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와, 부자요, 부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의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군자다운 면은 어떤 면이냐? 환자를 다 갚아준 거죠. 환자를 다 갚아준 모습에서 참 군자답구나, 참으로 어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자는요 굉장히 어질고 훌륭한 사람을 뜻해요. 자, 다음 양반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높은 것을 추구하려는 모습. 어떻게 높은 것? 신분이 더 높아지도록 고 싶어 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높은 것을 더 추구하려는 모습에서 참 양반답구나 라고, 이제 양반스럽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양반이라는 신분에 참 어울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 자체는요, 군수는 진짜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군수는 진심으로 한 말이야. 그런데 박지원, 이 소설을 쓴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이 의미 그대로 표현을 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겠죠. 왜? 이 지금 부자가 저기 뭐냐, 신분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신분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군수 입장에서는 진심이죠. 자, 그러고 나서 군수는 관하로 돌아가 고을의 사족이며 농민이며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상인을 불러서 모두 관아들에 모이겠대요. 자, 그래서 부자는 좌수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호장과 이방의 아랫자리에 세웠대요. 자, 좌수별감은요 전부 벼슬 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야. 벼슬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양반은 어디에 앉혔느냐? 아랫자리에 앉혔습니다. 맞죠? 네, 이미 양반과 부자는 서로 신분이 뒤바뀌었거든. 그래서 부자는 더 높은 곳, 양반은 더 낮은 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수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증서를 만들었다. 자, 증서 첫 번째 증서입니다. 자, 여기에요 증서가 총 2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1번 증서입니다. 첫 번째 증서입니다. 자, 그래서 건융 10월 10년 9월 5일 이 증서는 양반 신분을 팔아 관아에 곡식을 갚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값은 1천성이다. 자, 양반은 칭호가 많기도 하다. 독서하면 사라고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고 하며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하고 무신은 서쪽에 들어서고 문신은 동쪽에 들어서므로 이를 양반이라고 하나니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반의 칭호입니다. 다양한 칭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무신부터 쫙은 뭐냐면요 이 양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어다 라고 해서요 당신이 원하는 칭호를 내가 불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반은 비천한 일은 일절하지 않고 훌륭한 옛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뜻을 고상하게 지켜야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반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양반으로서 해야 할 일. 자, 언제나 오경이면 일어나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거든. 눈은 코끝을 보고 두 발꿈치는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 동래바퀴를 얼음에 박밀듯 줄줄줄 외워야 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옛날식 표현들 있죠.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표현인지.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안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독서해야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독서하는데 자세는 어떻게 한다고? 등잔불을 켜고는 눈은 코끝을 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는 거야? 책을 여기 딱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두 발꿈치를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라고 하니까 자세는 어떤 자세? 딱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반다리 자세 있죠? 자, 그 자세 딱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래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책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책 내용을요, 얼음에 박밀듯 줄줄줄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얼음에 박밀듯이 뭐냐? 그냥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아주 빠르게 쫙 그냥 한 번에 미끄러지듯이 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을 다 외울 때까지 책을 달달달달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 그리고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추워도 추운 티 내면 안 되고요. 배고파도 배고픈 티 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뭔가 그 본능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너무 경박하기 때문에 이제 채통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가난하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를 딱딱 마주치고 이 딱딱딱딱딱 마주치는 거.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자극하며 입속에 침을 모아 몇 번에 나누어 삼켜야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요, 그때 당시에 있던 책 중에서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이제 딴 생각이 없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이 병에 잘 안 걸린다라고 봤던 거야. 그래서 이 침도요, 그냥 나오면 삼키는 게 아니라 입속에 있는 침을 모아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이제 나눠 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반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다음. 털모자는 옷소매로 닦아 먼지를 탈탈 털어 윤이 나게 해야 되고요. 자, 손을 씻을 때는 주먹으로 마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양치질을 깨끗이 해서 입냄새가 없어야 된다. 자, 소리를 길게 뽑아 노비를 부르고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자, 고문진 보며 당시 품위를 깨알 만한 글씨로 베껴서 한 줄에 100자씩은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이 글자 쓰는 일이, 그때 당시 글자 쓰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 이제 빽빽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을요 굉장히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한 돈을 만지면 안 되고, 저 돈 만지는 건 전부 저기 뭐냐 노비들이나 이런 애들 시켜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뭐냐면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돈과 관련된 일들을 전부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 사는데 누가 얼마입니다 얘기하면은 이제 쌀 사는데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안 된대요. 이거 비싸게 불러서 비싸게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양반은 채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양말 벗으면 안 된답니다. 맨 상투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상투 틀었죠. 그래서 이거 머리 묶은 상태로만 식사를 해야 된다. 자, 밥을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어서는 안 되고 밥부터 먹어야 된대요. 쌤 국 먼저 먹는데 시원해가지고 약간 이게 목을 좀 축여주잖아. 자, 그래서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 안 된답니다. 면치기 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리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때는 방아 찢듯이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우리 젓가락이 앞뒤 짜가 양옆에 짜가 안 맞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생파를 먹지 말아야 된대요. 제육지. 아, 뭔 생파야?
자, 그 다음에 술 입냄새 때문이겠지 뭐. 자, 술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담배 피울 때 볼이 온폭패도로 빨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으로 양반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태도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여워도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되며 성이나도 그릇을 발로 차면 안 된다. 아녀자에게 주먹질을 해서는 안 되고 노비들에게 되져버려라 라고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마소는 말과 소를 뜻합니다. 말 and 소. 자, 말과 소를 꾸짖을 때도 마소를 판 원래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된다. 자, 병이나도 무당을 불러서는 안 된다. 왜? 그때 당시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당은요, 이 어떤 유교 사상의 정신으로 막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병나도 무당을 부르면 안 된대요. 자,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도 안 된대요. 자, 스님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오로지 유교적 사상으로만 진행해야 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화롯불에 손을 쬐어서는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불이 있으면 우리가 추우면 이렇게 손 대릴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손 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운 티 내면 안 되니까.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며 침을 튀겨서는 안 된대요. 아까 침 삼킬 때는 침 모아서 삼켜야 된다 해놓고는 말할 때 침은 또 튀기면 안 된대. 자,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상 온갖 행실 가운데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가나에 나와서 바로 잡도록 한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여기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냐? 양반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죠. 자, 이에 통인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이 통인은 심부름하던 사람입니다. 심부름꾼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소리는 북이 둥둥 울리는 듯. 그 다음에 모양은 북두성이 세로로 놓이고 삼성 별입니다. 이거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이 가로로 놓인 듯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별자리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그만큼 도장이 많이 찍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도장을 당당당당당 찍는데 그게 한번 팡팡팡 찍을 때마다 북이 둥둥둥 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도장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이나 위압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건 지금 신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말했대요.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과 같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을 때요. 자, 지금 이 평민들이 바라보는 양반은 이런 이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성과 같다고 들었는데 양반이라는 게 정말 이뿐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저에게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증서로 만들어 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증서를 고칩니다. 자, 이게 뭐냐? 두 번째 증서입니다. 자, 두 번째 증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백성을 사는분사 네 가지 백성이 있는가. 그 넷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인데 이를 일러 양반이라고 하나니 그 이로움이 막대하다.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지만 글 공부 대충 해서 크게 되면 문가급제요, 작게 되더라도 진사급제다 라고 해서요. 자, 이 진사가 뭐냐면요, 아주 낮은 벼슬입니다. 자, 그래서 글 공부 대충 해가지고 크게 되면 문가인데 작게 되더라도 이 진사라고 하는 그 낮은 벼슬은 이제 급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과 홍패가 이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돈자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과 홍패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냐면, 이 홍패는요, 당시에 과거 합격을 하고 나면 받았던 이 증서입니다. 합격증이죠, 합격증. 자, 그래서 이 과거 합격증만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느냐? 모든 물건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돼. 양반이 달라는 대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돈자루나 마찬가지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되고 나면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다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그거 좀 줘. 이렇게 하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문과 홍패가 과거 급제하면 받는 이 합격증이요. 2척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 안 돼요. 몇 센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2척짜리에 불과하지만 요 조그마한 것들이 안에 온갖 물건이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물건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치? 다른 물건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권력이다. 자, 그래서 30살에 진사되어서 처음 벼슬길에 나설지라도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고 아주 늦은 나이에 벼슬에 이제 올라가도 이제 음관이라고 해서요 좀 벼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산바람에 귀가 휘어지고 자, 이 일산바람에 귀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산이요 그냥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양산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걸어다니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너무 쨍하잖아. 그러면 이 그 옆에서 노비들이 이거 양산을 다 받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귀 밑이 휘어지고 이 말이죠. 휘어지고 설렁줄에 대답하는 아래 것들에 예의하는 소리에 배가 부여지며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설렁줄이라고 해서요 이 그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구 끝에 무슨 이렇게 줄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 툭 당기잖아요. 그러면 딸랑딸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노비들이 예의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맨날 설렁줄 이렇게 당겨가지고 노비들이 부르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가 점점 튀어나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배가 튀어나오고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왜? 밖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피부가. 자, 그래서 배가 부해지고 자, 그 다음에 방에는 단장한 기생의 귀고리가 떨어져 있고 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맨날 기생들이랑만 논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뜰에는 학을 길러 울음소리를 듣는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그 곡식들 이제 새를 먹이면서 이 학을 기르는 거야. 자, 그래서 곤궁한 선비는요 시골에 살아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웃집 소를 뺏어다가 제 돈을 먼저 갈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밭김을 내게 한들 감히 누가 나에게 대들 쏘냐. 코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 자, 그 다음에 머리끄댕이를 돌리며 귀민머리를 뽑은들 감히 원망할 자가 없을시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양반들이 보이던 양반들의 횡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양반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횡포를 많이 부렸는지. 자, 그 다음에 30살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울음소리를 듣는다까지. 자, 요거는 형광펜 밑줄 좀 끌게요. 권력을 세습, 무위도식, 방탕하게 사는 양반들. 자, 그러니까 권력을 세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계속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반이라고 하는 권력을 끝내 놓지 않고 계속 양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양반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음관이 뭐냐면요, 이 그 조상의 벼슬, 그러니까 조상이 높은 벼슬을 해가지고 그 덕을 보는 거야. 밑에 있는 세대 양반들이 그거를 이제 음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벼슬을 얻은 사람은 음관이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 권력을 세습하는 양반들의 모습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무의도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무의도식하며 자, 방탕하게 사는 양반들 맨날 기생들이랑 술 마시면서 놀고 다니고 시나 웃고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뭐 이런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세습하고 무의도식하고 방탕하게 사는 양반들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당시에 백성들을 살기 힘들게 하는 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양반들의 횡포,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증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부자가 혀를 내두르고 말대요. 그만두세요, 그만둬. 참으로 맹랑하기도 합니다.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이요.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니 죽을 때까지는 다시 양반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야? 당시 양반들의 부정적 모습이죠. 자,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제 어떤 횡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양반이 그걸 듣고, 아니 지금 나보고 도둑놈이 되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나 양반 안 하겠소 라고 하고 가버린다. 그치?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와 봅시다. 181페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매 증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증서. 신분 매매 증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주로 무엇이 나와 있었습니까? 양반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양반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반들의 허례허식이라고 합니다. 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많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의 허례허식이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매매 증서고요. 이 첫 번째 매매 증서를 본 양반의 반응이 부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요, 정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난 부자의 반응은요, 뭐였습니까? 자, 나보고 도둑놈이 되란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쵸? 자, 그래서 마치 그때 당시에 보였던 이 양반들의 횡포가 참 도둑놈 같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죠. 자, 그래서 풍자 183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풍자의 개념, 개인 또는 사회의 부조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부정적 면이죠. 부정적인 면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비판하는 대상에 부정적인 면, 웃음을 유발했죠.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있어야지 풍자가 된다. 자, 풍자의 효과 별표하세요. 의미 얘기하면 효과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사회 부조리를 요거죠, 에둘러 비판할 수 있음. 자, 그리고요, 독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자, 그래서 풍자 효과.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박지원이 세상에 양반들 다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박지원도 그때 그 시대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양반입니다. 이 글을 쓴 박지원도 양반이야. 근데 본인도 양반임에도 본인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거는 양반들 세상에 다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요. 양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민족, 어떤 족속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양반전에 맨 처음에 이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족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이 사족이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선비들의 족속이다. 선비들의 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비는요 선비다워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박지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례허식이나 그 다음에 권력에 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양반들이 아니라, 진정한 양반들이란 앉아가지고 글 공부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또는 본인은 실학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양반이다 라고 생각해서 양반다운 양반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당시 박지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 당시의 양반의 모습들은 비판할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할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양반전은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자, 다음 요거 보세요. 자,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발목 삘까봐 조깅을 한다. 땀이나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봐 냉수로 샤워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쓴 걸까요? 굳이 달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찬물로 씻을 수 있다는 말 쓸 수 있는데 굳이 조깅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 조깅이라는 말과 샤워라고 하는 말은요,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랑 달린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외국의 표현들을 굳이 써야 되나? 라고 하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외국어 외래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풍자한 겁니다. 풍자. 자, 다음. 자, 여기 지금 밑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쓰레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불꽃놀이처럼 폭발합니다. 시민의식 펑.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시민의식 다 터져버렸다. 약간 인성 터지듯이 시민의식 다 터져버렸네. 약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불꽃축제 빵빵빵빵빵빵빵빵 불꽃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 뭐 있습니까? 전부 지금 쓰레기라고 해서 시민의식 화려하게 폭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겁니까? 아닙니다. 부정적 의미로 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꽃축제가 끝나고 시민의식이 사라지는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아니네요. 반대네요, 반대. 지금 뭐냐면 불꽃이 팡팡팡팡 터지잖아, 그쵸? 불꽃이 팡팡팡팡 터지면 지금 불꽃 터지면 이 불꽃들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쵸?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불꽃들 밑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쓰레기가 내려온다는 거야. 불꽃 축제하면서 불꽃에 빵빵 터지면은 불빛들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여기 밑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 쓰레기가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쓰레기가 내려오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쓰레기가 불꽃에서 이렇게 탁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꽃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서 시민의식이 다 폭발되어 버렸다, 시민의식이 다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다. 자,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요. 자, 지금 풍자 끝났고요. 지금 잠깐 시간 남은 김에는 뭘 하나는요, 요거 원후에 요거 자료 아까 쌤이 좀 줬는데 요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아까 지난 시간에 직전 시간에 봐야 되는데 안 봤다. 원후에 48페이지죠. 뭐가요? 어? 뭐가요? 중요했어요. 자, 이 표현법 나오는 단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표현법 하면서, 다른 작품이나 다른 글, 그 다음에 다른 예술 형태, 이런 것들 은근히 좀 가져와가지고 짬뽕해가지고 내기도 해요. 왜냐면 다양한 표현들 막 섞어가지고 이제 섞여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에 나오는 글들만이라도 좀 우리가 잘 알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거 다시 한번 보면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만 볼 거야.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뭐라고요? 잊어보라. 자, 그리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다?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자, 다음.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또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어놓으라 라고 또 이제 대답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 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반어적 의미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장 넘어오세요. 표면적 의미. 자, 그래서 표면적 의미는 뭐다? 잊었다. 자, 그런데 내포된 의미는 어떤 의미다? 결코 잊을 수 없다. 자, 볼게요. 여기 보기 부분 볼게요. 바삭바삭하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이 닷대는요, 그 물건을 세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5바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래로 만들어진 이 벼랑에요, 구운 밤 5바가지를 심는데요, 땅에다가. 자, 그래서 그 밤이 꿈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밤을 불에 구웠는데 얘네들을 심으면 싹이 나나요? 싹이 안 나죠. 불에 구웠는데 어떻게 싹이 나? 맞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싹이 나면은 그때 사랑하는 분과 이별하고 싶대요. 자, 이거 사실은 이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죠. 왜?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저는 그때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과 이별할 생각이 1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 맞죠? 자,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화자와 위에 먼 후일의 화자와 이 시의 화자의 공통점, 정답이 뭡니까? 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사한 형식, 요거 밑에 것까지 봐야 되네요. 자, 밑에 거도 볼게요. 이거 똑같은 형식입니다.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 꽃을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세모끔 피어나야지만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옥으로 연꽃을 새기면 이게 진짜 연꽃이야? 아니잖아. 그런데 이 연꽃을 바위에 붙여놓으면 얘네들이 세모금이 피어나겠어? 안 피어나겠지. 얘는 실제로 연꽃이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실제 연꽃이 아니니까 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피어나야지만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별할 생각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걸 위에 있는 내용이랑 어차피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유사한 형식의 말을 반복해가지고 이별을 극복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번 보기 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먼 후일입니다. 맞죠? 먼 후일. 현재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다. 맞습니까? 예. 야, 뭐라고? 예? 어쩌네. 어? 어쩌네. 먼 훗날, 맞네. 미안합니다. 다시 만난 상황이 아니죠. 맞죠? 맞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별한 상태, 님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상태. 맞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 상태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먼 훗날 당신과의 재회를 가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 되겠다. 그쵸?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게 그거죠. 먼 훗날 당신과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이별에 대한 한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왜?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야? 잊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어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드러납니다. 반어적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이다 아니다? 아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다?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어적 표현이 쓰인 문장에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맞는 게 되는 거겠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